Abbiamo 투표권은 없지만 자꾸 논하게 되는 세계의 선거에 대해 알아봅니다. 월드투데이와 함께하는 내가 뽑는 세계 속 선거, 이탈리아입니다. 지난 3일, 이탈리아의 13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세르조 마타렐라. 세르조 마타렐라는 앞선 12대 대통령으로 이탈리아 헌정사상 두 번째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실 세르조 마타렐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지난 1월 24일 대선 투표가 시작되었으나 1차 투표 부결을 시작으로 재투표는 8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선거에서 재투표라니, 혹시 부정선거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탈리아만의 이색적인 투표 방식. 이탈리아는 이색적인 투표 방식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탈리아는 모든 성인이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13대 대통령 선거에는 상하 의원과 지역대표를 합친 약 1,900만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혹시 간접선거가 특이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혼돈의 8차 투표를 기록하게 된 것에는 또 하나의 이탈리아 선거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선거는 후보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즉, 이탈리아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이들이 각자의 선호하는 후보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며, 원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적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나라보다 대통령을 점치기 힘든 것이 바로 이탈리아 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투표가 8차까지 이루어졌던 이유, 바로 이탈리아만의 까다로운 당선 요건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대선에서 당선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고 3분의 2 이상의 지지율이 나와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투표가 진행됩니다. 재투표가 계속된다면 4차부터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완화되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지난 1971년 대선에서는 23번의 투표가 진행되어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선거가 끝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이색적인 투표 방식은 가톨릭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추기경단이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인 콘클라베와 유사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카톨릭은 이탈리아의 국교는 아니지만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가톨릭이 사실상 국교나 다름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었던 1차 투표. 지난 1월 24일, 무려 5시간에 걸쳐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672표가 백지표, 42표가 무효표임에 따라 그야말로 선거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건 현지 언론도 예측한 바이지만, 정원의 3분의 2, 즉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득표율만큼 백지가 나온 건 이번이 이례적입니다. 이는 대의원단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상하원 의석 구조상 좌우파 정당 그룹 어느 쪽도 과반을 점하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전은 아직 남았는데요. 연일 슈퍼마리오로 불리며 온갖 관심을 받은 마리오 드라이 총리가 단 한 표밖에 얻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마타렐라 현 대통령 당선 배경. (1차) 투표 결과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전문가들은 예상한 대로라는 반응입니다. 이탈리아의 정치는 예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지역색 문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대표로는 밀라노, 남부의 대표로는 로마와 피렌체를 꼽을 수 있으며, 북부 지방은 예로부터 남부 지방에 비해 높은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지위에서 이어진 양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북부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항상 있어 왔고, 이러한 상황은 자국의 정치 역사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북부는 극우 분리주의 정당이 극성했고, 이에 우파연합의 수장동맹은 현재까지도 북부의 분리 독립을 내걸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는 그들의 기본소득 보장과 연금 혜택 확대를 내건 좌파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심각한 정치 부패입니다. 이탈리아의 부패인식 지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내각 또한 매우 불안정한 편입니다.
완전한 비례대표제임에 따라 다양한 정당이 난립하여 1964년 이후 내각은 67번이나 바뀌었으며 정부당 평균 존속 기간은 1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시작은 이탈리아의 독재자로 유명한 베니토 무솔리니가 물러난 이후 독재자 재발을 막기 위한 시도였는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비효율적인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를 두고 생긴 마리오 딜레마. 마치 무정부 상태를 보는 듯한 이탈리아 의회의 모습은 작년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취임 이후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그는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거쳐 이탈리아의 총리로 취임한 이후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좌우파 정당 양측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내각이 안정됨에 따라 그는 의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드라기를 향한 신임도도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차 선거에서는 그가 단 한 표밖에 얻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 또한 그의 업적에 있습니다. 그가 당선되는 경우 일궈놓은 무지개 내각이 붕괴되어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명 마리오의 딜레마가 그가 당선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꼽혀집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의 취임 포부. 13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세르조 마탈레나는 시칠리아 태생으로 법학자이자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는 1983년 기독교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2008년까지 7선 의원을 지냈고 내각에도 참여해 부총리를 포함한 의원관계, 교육, 국방장관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2008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으나 2011년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고 이어서 2015년에는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기의 끝이 다가오던 지난해 말부터 연임의 의사가 없음을 줄곧 밝혀왔으나 좌우파 정당의 합의를 이룰 만한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결국 재임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3일 이루어진 취임식에서 예상치 못한 책임을 부여받았지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로부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치적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임기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초석을 닫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자꾸 논하게 되는 세계의 선거에 대해 알아봅니다. 월드투데이와 함께하는 내가 뽑는 세계 속 선거. 다음 시간에는 브라질로 향합니다.